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사시사철 매서운 바람이 그칠 날 곱시 불어오던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지형이 워낙 험하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이름하여 바람골이라 불렀는데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 낮게 숙이고 있었고 마을의 초가집들도 바람을 피하려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정겨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단한 삶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자락과 맞닿은 곳에는 대호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모시며 단둘이 살고 있는 낡은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온 마을에서도 이름난 효자였는데 그의 일과는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쌓아올린 돌탑 옆에서 대호는 두 손을 모으고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아버지가 무사히 하루를 넘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대호의 아버지는 원래 건강한 장정이었으나 몇 해 전 겨울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돌풍에 휘말려 크게 다친 이후로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한 채 침상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일어날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는 기력을 잃어갔고 이제는 죽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뜬겨워할 정도로 몸이 야위어 대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방 안에 밤도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는 대호의 노력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아버지는 늘 미안한 눈빛으로 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을 안쓰러워하기만 하셨지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은 늘 정갈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공기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고 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대호는 산에서 캐온 온갖 귀한 약초를 다려드리고 이름난 의원을 찾아 수십 리 길을 걸어다니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가망이 없다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손을 잡고 마을 앞 기어가를 함께 거닐 수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졌지만 바람골의 바람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고 대호의 아버지는 환절기 기침까지 더해져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대호는 혹여나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실까봐 겁이 나서 밤새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체온을 느끼며 제발 기운을 차려달라고 소리 없이 울부짖으며 긴긴 밤을 홀로 지새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아버지를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려대어는 문고리를 꽉 쥐고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기로 소문난 버들 할머니가 대호의 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마지막 방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먼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가리켰고 거기에는 구름조차 걸터앉기 힘든 아찔한 높이의 천둥 절벽이 깎아지른 듯한 모습으로 위엄있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절벽 끝자락에는 수백 년 동안 바람의 기운을 머금고 자란 신비로운 약초인 바람뿌리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할머니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버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바람뿌리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만 자라며 그 뿌리를 다려 마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일어나 걷게 만드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장 험준한 바위 틈바구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러 떠난 사람들 중 살아서 돌아온 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대호는 할머니의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고 그의 눈동자에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희망의 빛이 서서히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호야, 그곳은 바람의 신이 논이는 곳이라 사람의 욕심으로는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곳이란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 부디 신중히 생각하거라. 라고 나지막이 충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은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고는 곧바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절벽 위에 매달린 바람뿌리를 캐어와서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리는 그 한 가지 장면만이 가득 차서 다른 걱정은 들어올 틈이 없었지요. 대호는 우선 아버지가 며칠 동안 드실 수 있는 미음을 넉넉히 준비해두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아버지를 부탁드린 뒤 방 안으로 들어가 깊이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반드시 저 산 너머의 비수를 가져와 아버지의 마른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노라고 맹세하며 눈물 섞인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호는 낡은 집신을 단단히 고쳐매고 허리춤에는 작은 괭이 하나와 밧줄을 챙긴 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바람이 대호의 뺨등을 때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숲길로 발을 내디디며 험난한 여정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산길은 입구부터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대호의 앞날을 경고하는 듯 불길하게 들려왔지만 대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효심이라는 뜨거운 열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파른 비탈길을 기어오르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아버지가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지친 몸바탕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마을의 풍경은 까마득히 멀어졌고 대호의 눈앞에는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거대한 바위산이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대호를 압도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의 공기는 아래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매서웠으며 바람은 비명처럼 울부짖으며 대호의 옷깃을 잡아당겨 마치 그를 산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기세로 거세게 불어다 대호는 바위 뜬 바구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간신히 몸뚱을 지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위의 감촉은 대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길도 없는 험로를 헤쳐나가며 대호는 몇 번이나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위쪽만을 바라보며 절벽을 타는 짐승처럼 끈질기게 움직였습니다. 주위에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도사리고 있어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황천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호는 하늘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으며 한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대호는 절벽 중간의 좁은 바위턱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버지를 생각하니 다시금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편 대호가 산으로 떠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고 사람들은 대호가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며 혀를 찼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깊은 효심에 감동하여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호의 앞길을 막으려는 시련은 산의 험준함뿐만이 아니었으니 산 아래 마을에서는 대호네 집안의 내력을 잘 아는 심술궂은 조 씨가 무언가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예전부터 대호네가 가진 작은 밭단기가 탐이 났고 대호가 산에서 죽기만을 바라는 검은 마음을 품은 채 대호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뚝 떨어져 대호의 입가에는 하얀 입김이 서렸고 손가락은 추위에 곱아버려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대호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손등을 감싸쥐고 계속해서 바위벽을 탔습니다. 하늘은 어느덧 먹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듯한 기세였고 대호는 마음속으로 산신령에게 빌며 제발 바람 간절히 애원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대호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 산의 전설을 떠올렸는데 진심을 가진 자만이 산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대호의 눈앞에 천둥절벽의 가장 윗부분인 말발굽 바위가 나타났고 그곳은 이름처럼 거대한 말발굽 모양으로 굽어 있어 바람이 그 안에서 휘몰아치며 기괴한 소리를 내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대호는 밧줄을 단단한 바위 뿌리에 묶고 몸등을 허공에 띄운 채 천천히 절벽면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밑으로 펼쳐진 아득한 허공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 저릴 만큼 공포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눈을 질끈 감고 오로지 손의 감각에 의지하여 벽을 훑어내려갔고 마침내 바위 틈 사이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기이한 식물에 이파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바람뿌리 잎사귀였고 대호는 기품에 겨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바람 소리에 묻힐까봐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몸등을 가까이 가져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람뿌리는 마치 대호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가장 바람이 세게 들이치는 바위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고 대호가 손을 뻗을 때마다 거센 돌풍이 불어와 그의 몸등을 허공으로 세차게 밀어냈습니다. 대호는 밧줄이 끊어질 듯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한 손으로는 바위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괭이를 휘둘러 약초 주변의 흙등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는데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서는 조 씨가 대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호의 아버지가 누워있는 집으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대호가 도망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집을 차지하려 갔은 술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가 기운이 없는 것을 이용해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하려 했고 이웃 사람들은 조 씨의 횡포를 막으려 했지만 대호가 없으니 힘을 쓰기가 어려워 상황은 점점 대호의 가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어 신음 섞인 목소리로 대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호는 지금 산 위에서 자신의 생명줄인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었지요. 대호는 마침내 바람뿌리의 본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고 그 뿌리는 마치 용의 몸등처럼 비틀려 있으면서도 단단한 기운이 느껴져 대호는 이것이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확신하며 정성껏 그것을 캐냈습니다. 약초를 품 안에 갈무리한 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산은 쉽게 그를 보내주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며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 같은 눈덩이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간신히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이미 기운이 다한 몸뚱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고 발을 디딘 바위 조각이 무너지며 대호는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호는 필사적으로 바위 틈에 자란 고사목 가지를 붙잡았고 몸뚱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워야 했으나 그는 품 안에 바람뿌리가 닫히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는 효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이를 악물고 팔등에 그에게 비틀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바위벽 위로 기어 올라갔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오로지 집의 방향만을 생각하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절벽 정상에 가까스로 올라와 바닥에 쓰러졌고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떠오르자 다시금 눈을 번쩍 뜨고 일어섰습니다. 대호는 산을 내려가는 길조차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바람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은은한 온기가 자신의 가슴 등을 덮여주는 것을 느끼며 추위를 이겨내고 조금씩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대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차서 그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 대호는 마을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버들 할머니와 마주쳤고 할머니는 대호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사히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호에게 지금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음을 급히 전하며 조 씨가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대호는 분노와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피로도 잊은 채 집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호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조 씨는 이미 아버지를 방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조 씨를 말리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대호의 등장에 모두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대호는 흑투성이가 된 채로 조 씨 앞을 가로막아 서며 당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라고 호통을 쳤고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운에 조 씨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대호는 우선 아버지를 품에 안아 방으로 모시고는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바람뿌리를 꺼내 보여주었으며 그 신비로운 약조의 모습에 조 씨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며 대호의 집념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호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약초를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고 집 주위에는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맑고 청량한 향기가 가득 퍼지며 마을에 흉흉했던 공기를 한순간에 정화하는 듯한 기적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대호는 조 씨를 향해 엄중히 경고하며 다시는 우리 집을 넘보지 말라고 일갈했고 조 씨는 대호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한 채 구석으로 물러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하게 다려진 약탕을 들고 대호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약을 입술에 흘려 넣어드렸고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이 담긴 약을 천천히 받아 마시며 기력을 되찾으려는 듯 깊은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방안을 지켜보았고 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제발 눈을 떠달라고 기도하며 이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가 무사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바람골의 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흔들었지만
대호의 집 앞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 차올랐으며 이것이 대호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의 시작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 아침, 바람골의 하늘은 어제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게 겠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대호가 진짜 바람뿌리를 구해왔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으며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자 마을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씨는 술잔을 들이키며 사람들에게 그놈이 가져온 게 진짜 연약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히려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흉물일지도 모른다. 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다녔지요. 야선물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대호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조씨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어느새 그들의 대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호의 효심에 감동했다며 칭찬했지만 다른 이는 조씨의 말을 빌려 평소 조용하던 산이 어제 그렇게 울부짖은 걸 보면 분명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 틀림없다. 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우물가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처음에는 대호를 응원하던 이들도 혹여나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까봐 은근슬쩍 대호의 집 쪽을 흘겨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조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안 조카들과 몇몇 욕심 많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 대호네 집이 원래 자신들의 문중 땅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위한 작단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종이 뭉치를 가리키며 이 땅은 원래 내 조부께서 대호네 조부에게 잠시 빌려준 것인데 이제 주인이 없으니 내가 찾아와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선동했습니다. 조씨의 눈에는 오로지 대호네가 일궈놓은 옥토와 아담한 집 한 채만이 가득 차 있었고 대호의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 따위는 그의 안중에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대호는 방 안에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약탄기를 부채질하고 있었는데 마을 밖에서 어떤 험악한 이야기가 오가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약이 잘 다려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약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어제보다 더 진해져 온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아버지는 약을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며 평온한 기운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아버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제가 가져온 약초가 분명 아버지를 다시 걷게 해줄 겁니다. 라고 속삭이며 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를 지켜보던 버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대호의 집으로 향했는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마을 사람들의 변덕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욕심을 부리면 삶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입이란다. 라고 일침을 가했지만 이미 조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기운이 탁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호가 이 험난한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호의 오막살이 살인문 앞에 도착하여 대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대호는 밖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고 할머니는 대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대호야,
지금 마을 사람들이 조 씨의 혀끝에 놀아나고 있단다. 네가 산에서 가져온 것이 재앙을 부른다는 소문이 파다해. 라며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산의 바람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니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대호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눈빛을 갈무리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믿음 하나로 어떤 풍파도 견뎌내겠노라 다짐하며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조 씨가 자신의 윗땅들을 거느리고 대호의 집 마당으로 당당하게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낯선 문서들이 들려 있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조 씨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가래침을 뱉으며 야 이놈 대호야. 네가 산에서 가져온 흉물 때문에 마을 우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병들기 시작했다는데 네가 책임을 질 것이냐 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대호는 방에서 나와 그들을 차갑게 노려보며 산에서 가져온 것은 아버지를 살릴 약초일 뿐입니다. 근거 없는 소리로 아픈 아버지가 계신 이곳을 소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조 씨는 대호의 기세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그렇다면 그 약초가 진짜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우리 문중 땅이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조 씨의 일당들도 웅성거리며 대호를 압박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대호의 집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미 광경을 흥미진진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가 계신 방문 앞을 가로막아 서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조 씨의 편을 들며 대호야. 조 씨 말이 사실이라면 네가 우리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냐. 그 약초를 당장 보여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거라. 라고 소리치자 대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대호는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온 이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입술을 꽉 깨물며 제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호의 상처 입은 팔을 가리키며 저 상처 좀 보게. 산신령님께 벌을 받아 입은 상처를 효심으로 포장하다니 가소롭구나.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조 씨는 품 안에서 가짜로 꾸민 문서를 꺼내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흔들어 보이며 이 집이 원래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대호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호는 그 문서가 가짜임을 직감했지만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조 씨가 내미는 종이 쪼가리에 현혹되어 정말로 대호네 집이 조 씨 것이었나 하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대호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기세등등하게 방으로 들어가려 발을 내디뎠고 대호는 온몸으로 그를 막아서며 이곳은 아버지가 쉬고 계신 곳입니다. 절대로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버텼습니다. 이때 마을에 또 다른 어르신인 김영감이 나타나 이게 무슨 할개망측한 짓거리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땅을 따지고 약초를 따지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조 씨를 꾸짖었지만 조 씨는 이미 눈이 뒤집혀 김 영감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조 씨는 일당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대호를 밀쳐내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으며 대호는 넘어지면서도 방문 고리를 놓지 않고 처절하게 매달려 집안의 자존심과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려 고군분투했습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고함이 오가는 가운데 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항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조 씨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가 약을 다 드실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제가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조 씨는 대호의 이런 모습이 비굴해 보였는지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그래,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집과 너는 내 처분대로 할 것이니 그리 알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조 씨 일당이 마당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정적만이 남은 마당에는 차가운 저녁바람만이 대호의 옷깃을 쓸쓸하게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흙을 털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밖에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대호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대호의 방에는 작은 호롱불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대호는 혹여나 조 씨가 밤중에 다시 찾아오지 않 걱정하며 문틀을 등지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버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 대호가 겪는 시련은 산의 험준함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날카로웠지만 그는 아버지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어둠 속에서 바람뿌리가 담긴 약탕기를 바라보며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푸른 빛을 떠올렸고 그것이 분명 자신과 아버지를 구원해 줄 하늘의 응답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내일 벌어질 일들을 궁금해하며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대호에게 이 밤은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으며 그는 창밖의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호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진심은 돌 위에서도 꽃을 피운다 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진심이 반드시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올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대호의 몸은 피로로 인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는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없었는데 그것은 조 씨가 보낸 사람군들이 집 주위를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대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붙여놓은 것이었고 대호는 그런 치졸한 행태에 실망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아침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으며 이것이 곧 일어날 기적의 전조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바람뿌리 조각을 정성껏 다듬어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일부는 밤잠을 설치며 대호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대호의 효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조 씨의 말처럼 마을에 불운을 가져올 징조인지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정리하며 다가올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 대호의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계획하며 탐욕스러운 꿈을 꾸고 있었고, 그는 이미 그 집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처럼 기뻐하며 술전을 기울였는데, 그의 검은 속내는 깊어가는 밤만큼이나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는 법이기에 바람골의 바람은 대호의 편을 들어주려는 듯 새벽 하늘을 가로질러 힘차게 불어오며 정화의 기운을 마을 구석구석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대호는 이제 거의 다 비워진 약탕기를 보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을 다해 찻잔에 옮겨 담았고, 그것을 아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아버지, 마지막 약입니다. 제발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의식 중에도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었고, 대호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쏟아내며 아버지를 껴안았으며, 방 안은 다시금 신비로운 약초의 향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기 시작하며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고, 대호는 이제 조 씨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온매무새를 단정히 고쳐잡았습니다. 대호는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고,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리라 다지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조 씨는 약속이나 한 듯 마을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시 대호의 집 앞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대호의 당당한 태도에 약간 의구심을 품은 채 걸음을 멈추고 대호를 쏘아보았습니다. 조 씨는 큰 소리로 "자, 이제 해가 떴으니 약속을 지켜라. 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있지 않느냐? 어서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거라." 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대호를 몰아낼 것을 종용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호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고, 대호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제 진심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일어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조 씨의 압박에 못 이겨 사람들은 대호에게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때 버들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기다려라. 저 방 안에서 나는 향기, 이것이 재앙의 향기인지 생명의 향기인지 너희들의 코는 막혔느냐." 며 사람들은 잠시 멈칫하며 대호의 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향기에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는 마치 숲속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듯 사람들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조 씨는 당황하며 "이건 그냥 불태우는 냄새일 뿐이다. 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조금씩 조 씨를 향하기 시작했고, 대호는 그 틈을 타서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폈는데, 아버지는 이제 눈꺼풀을 실룩거리며 깨어나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대고 "아버지, 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일어나셔서 저들의 잘못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오열하며 매달렸고, 그 간절한 외침은 방벽을 넘어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조 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억지로 방문을 열어젖히려 했으며, 대호는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며 밖의 소란과 안의 평화를 가르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 씨의 일당들이 대호를 밀쳐내고 방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는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으니 그것은 바로 수년간 침상에만 누워있던 대호의 아버지가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방으로 들이닥친 사람들을 위엄있게 내려다보며 이 무슨 소란들이냐 라고 호통을 치셨는데 그 목소리는 예전에 건강했던 시절만큼이나 우렁차고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조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대호의 아버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며 아버지, 정말 일어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쳤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내 효심이 나를 살리고 이 늙은이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구나. 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 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조 씨는 사색이 되어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지만 대호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세워 엄한 꾸중과 함께 사람의 도리에 대해 훈계하셨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어 축제와 같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대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평온한 안식을 취하며 이 고난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적처럼 깨어난 그날 이후 바람골 마을에는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대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며 아버지가 다시 마당을 걷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한여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산에서는 서릿발 같은 찬바람이 밤마다 내려와 사람들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고 사람들은 이것이 대호가 가져온 바람뿌리 때문이라며 다시금 수근거리기 시작했지요. 마을의 우물물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하고 잘 자라던 논이벼들이 하얗게 말라 죽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자 조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금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저 효자라는 놈이 산의 전기를 훔쳐오는 바람에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마을의 줄기를 끊어버리신 게다. 라고 소리치며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대호의 아버지가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당장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자 그 화살을 다시 대원의 집으로 돌리며 험악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대호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중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느끼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들자마자 대호를 불러 그 절벽 위에서 혹시 검은 구멍을 보았느냐. 내가 다친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언가를 훔치려던 자를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입을 닫고 있었지만 이제 마을에 닥친 재앙이 대호 탓으로 몰리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 숨겨진 진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하셨지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수년 전 조 씨는 마을의 전설로 내려오는 산의 보물인 바람의 씨앗을 훔쳐 큰 불을 얻으려 산에 금기된 구역에 발을 들였다가 산사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호의 아버지는 조 씨를 말리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조 씨가 밀어버리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조 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호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소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대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지금 당장 증거도 없이 조 씨를 몰아세운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이를 악물고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밤마다 정체 모를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대호는 이 모든 현상이 산의 기운이 뒤틀려 발생하는 것임을 직감하고 바람뿌리가 알려주는 신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방 안에 놓인 바람뿌리가 조 씨가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파르르 떨리며 푸른 빛을 내뿜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조 씨가 숨기고 있는 바람의 씨앗과 반응하는 증거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 씨가 훔친 씨앗이 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산의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음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대호는 버들 할머니를 찾아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실을 전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 씨의 탕욕이 결국 마을을 파멸로 이끌고 있구나. 하지만 진실은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며 대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대호에게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 잔치를 열어 조 씨의 정체를 밝히자고 제안하셨고 대호는 그날이 바로 조 씨가 숨겨둔 탐욕의 씨앗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한편 조 씨는 대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대호의 아버지를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마을의 재앙이 멈출 것이라며 마지막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내일 밤 당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대혼의 부자를 심판하자고 제안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조 씨의 말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그의 뜻에 동조하며 대혼의 집 담벼락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대혼은 마당에 떨어지는 돌을 주우며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조 씨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고 있음에 안도하며 차분하게 밤을 맞이했습니다. 운명의 제삿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산나무 아래 모여 횃불을 밝히고 대호 부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제단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곧 산신령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 모두 쉬어 죄인들을 똑똑히 보아라 라고 소리치며 대호와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대호는 침착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진정으로 산의 전기를 훔친 자가 누구인지 바람뿌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호의 말에 비웃음을 보냈지만 대호가 품 안에서 바람뿌리를 꺼내 높이 들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횃불들을 흔들며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강렬한 푸른 빛을 내뿜으며 조 씨의 품 안을 향해 빛의 줄기를 쏘아보냈고 당황한 조 씨는 옷자락을 여미며 뒷걸음질을 쳤으나 빛은 끈질기게 그의 가슴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조 씨의 오단을 보십시오. 수년 전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고 훔쳐간 바람의 씨앗이 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진실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사색이 되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건 그냥 내 각오일 뿐이다. 라며 발뺌하려 했으나 대호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 씨, 자네가 그날 나를 밀던 그 눈빛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네. 라고 증언하자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 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대호는 바람벌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며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제가 산신령님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범인이라면 저 뿌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순간 조 씨의 품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조 씨가 숨겨두었던 작고 검은 구슬 형태의 바람의 씨앗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것이 땅에 닿자마자 마을 전체에 고통스러운 비명과 같은 바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고 조 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미친 듯이 웃으며 그래, 내가 가져왔다. 이 씨앗만 있으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너희들에게 나눠줘야 한단 말이냐 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조 씨가 사실은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음을 깨닫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대호는 조 씨가 떨어뜨린 바람의 씨앗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씨앗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조 씨는 그 틈을 씨앗을 다시 챙겨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호의 손에 들린 바람뿌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길게 뻗어나와 조 씨의 발을 묶어버렸고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제단 앞에서 쓰러져 마을 사람들의 발치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대호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조 씨를 향해 매서운 비난을 퍼부었고 대호는 침착하게 씨앗과 뿌리를 하나로 합쳐 산에 뒤틀린 기운을 바로 잡으려 애썼습니다. 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씨앗을 원래 있던 산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재앙을 멈추고 마을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호의 용기와 효심에 감동하여 너도 나도 돕겠다고 나섰지만 대호는 이 일은 자신의 아버지가 입은 원한을 갚고 마을을 구하는 자신의 몫이라며 홀로 다시 한번 천둥절벽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호야, 부디 조심하거라. 산은 정직한 사람의 발걸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단다. 라고 눈물 섞인 응원을 보내며 아들을 밀어주었습니다. 대호가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은 대호의 집마당에 모여 그동안 자신들이 대호를 오해하고 괴롭혔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대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호는 사람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가 조 씨의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일 뿐입니다. 제가 돌아오면 예전처럼 다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대호는 이제 조 씨를 묶고 마을 창고에 가두게 한 뒤 품 안에는 바람뿌리를 그리고 등 뒤에는 바람의 씨앗을 짊어지고 어두운 산길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험난했는데 그것은 바람의 씨앗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 발악을 하며 대호의 몸뚱을 짓누르고 사방에서 귀신 같은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호는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았고 바람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온기를 등 삼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아버지를 살리는 것을 넘어 마을 전체의 생명과 평화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호가 절벽 중간쯤 올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치며 조씨가 가두어 놓았던 원혼들이 바람의 형태로 나타나 대호를 위협했지만 대호는 두려움 없이 나는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돌려주러 왔다 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일순간 잦아들며 대호의 앞길에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고 대호는 그 빛을 따라 예전에 아버지가 추락했던 그 깊은 바위 틈바구니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었으며 대호는 그곳에 바람의 씨앗을 정성껏 내려놓고 바람뿌리로 그 위를 덮어주어 산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씨앗이 제자리를 찾자마자 산 전체에서 청량한 기운이 솟구쳐 오르더니 마을 쪽으로 맑은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가 대호의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와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산신령님께 마을의 평화와 아버지의 완전한 회복을 빌었고 디제권의 제목을 변여 할레피라 변어라. 사든 구립은 귀환을 약속해주는 듯 했습니다. 대호는 이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시 활짝 웃으며 자신을 맞이해줄 모습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대호는 제일 먼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고 아버지는 이제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와 아들을 맞이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경이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호를 행가래치며 영웅으로 대접했고 조씨는 이미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되기로 결정되어 마을에는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당에 둘러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고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차가운 겨울 바람이 아닌 생명의 온기를 가득 담은 봄바람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호의 아버지는 대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네가 찾은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잃어버린 양심과 나의 삶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대호는 그 말씀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져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마을 우물에는 다시 물이 가득 차올랐고 말라가던 논에도 생기가 돌아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마을 입구에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호는 비석 따윈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그는 그저 아버지가 건강하게 걷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며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조씨가 퍼뜨렸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마음들만이 남게 되었으며 대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대호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산에서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는데 아이들은 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효심과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바람골의 바람은 이제 대호의 집 창가를 부드럽게 스치며 단잠을 청하게 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대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한 밤의 품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대호가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으며 대호의 효심은 인근 수십리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대호는 가끔 멀리 보이는 천둥 절벽을 바라보며
자연이 준 교훈을 되새겼고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집에는 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으며 대호와 그의 아버지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여정의 끝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을 청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골 마을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올랐으며 어제까지 마을을 짓누르던 무겁고 음산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만이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광장에 모여 어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조 씨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대호의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와 앉으셨고 그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교차하며 묘한 감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오해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고 대호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이제는 모두 잊자고 다독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조 씨를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끌어내어 그가 저지른 모든 죄상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낭독하였는데 조 씨는 어제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추운 몰골로 바닥만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조 씨가 훔쳤던 산의 씨앗과 가짜로 꾸몄던 땅 문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남의 목숨을 경시하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 씨의 추악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대호의 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하며 조 씨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여 장례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 씨는 대호 아버지의 자비로운 태도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을 품었는지를 고백했고 수년 전 대호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었던 그날의 일까지 모두 자백하며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가짜 문서를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내 눈을 가린 탐욕의 산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 불태웠고 타오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마을의 법도에 따라 조 씨는 전 재산을 마을 공동의 창고로 귀속시키고 단 한 보따리의 짐만 챙긴 채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며 씁쓸한 폐장을 준비했지요. 조 씨가 마을 어귀를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욕심이 부른 참사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슴 깊이 새겼고 이제 마을에는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돕고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 씨가 떠난 후 마을의 분위기는 한결 가볍고 상쾌해졌으며 대훈의 집 마당에는 이웃들이 가져온 떡과 술이 차려져 작은 잔치 분위기가 형성되어 고생을 취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야 진정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젖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산의 신령님께 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조 씨의 일당들이 망가뜨렸던 대훈의 집에 울타리와 담벼락을 새로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망치질 소리는 마치 즐거운 가락처럼 들려 마을의 활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부녀자들은 대운의 부엌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온기가 온 방 안에 스며들게 했으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나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지요. 대호는 이웃들의 도움에 어쩔 줄 몰라하며 함께 일손을 보탰고 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집답게 보이는구나 라며 허허벌솔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마을의 젖줄이었던 우물에 물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호가 바람의 씨앗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덕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잔을 나누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맑아진 물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치며 뛰어놀았고 가뭄으로 말라가던 밭의 작물들도 생기를 되찾아 잎사귀를 파릇하게 세우 풍요로운 가을을 약속받은 듯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대호가 구해온 바람뿌리의 효험이 단지 한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을에 맡겼던 운수를 틔워준 영험한 보물이었다고 칭송하며 대호를 마을의 은인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지요. 대호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매일 조금씩 마을 앞 개울까지 걷는 연습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걸음 떼기도 힘겨워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대호의 손을 살짝만 잡고도 평지 길을 당당하게 걸으시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대호야, 내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감격해 하셨고 대호는 아버지의 튼튼해진 다리를 보며 자신이 절벽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쾌차를 축하하며 참으로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야 라고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며 대호 부자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조금씩 누그러질 무렵 대호네 집 마당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대호의 용기 있는 산행 이야기였습니다. 김영감님은 대호에게 그 험한 천둥 절벽을 어찌 오를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셨고 대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들 할머니는 그런 대호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란다. 라며 대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지요. 마을에는 그동안의 시끄러웠던 소동을 잠재우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화해의 창이 계속되었는데 사람들은 조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대호를 의심했던 미안함을 담아 집집마다 귀한 식재료들을 대호네로 보내왔습니다. 대호의 부엌에는 어느덧 쌀가마니와 각종 채소, 그리고 귀한 꿀단지까지 가득 쌓여 대호가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재물들이 이는 하늘이 내린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대호는 이 귀한 것들을 혼자 쓰지 않고 마을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과 나누어 가졌고 그의 이러한 겸손하고 넉넉한 인심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켜 마을 전체의 화합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대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정성껏 무치고 잘 말린 생선을 구워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을 차려내었는데 방안 가득 퍼지는 밥 냄새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한 숟가락 크게 떠넣으시며 이제야 밥맛이 제대로 나는구나 라고 기뻐하셨고 대호는 식사하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탄 같았고 대호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아버지가 잘못될까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 씨가 떠난 빈집을 마을 공동의 공부방으로 개조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는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자는 교훈을 담은 결정이었으며 대호가 그곳의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호는 산에서 배운 지혜와 법을 할머니에게 들은 옛날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되었고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대호를 보며 자신들도 장차 대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상처를 치유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변함없는 효심과 정직함으로 마을을 지켜낸 청년 대호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호는 문득 산에서 보았던 바람뿌리의 푸른 빛을 떠올리며 그것이 단순히 약초의 빛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매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끔 산 어귀를 산책하며 산의 기운을 살피고 산 신령님께 마을의 안녕을 빌었는데 그럴 때마다 바람은 대호의 귓가를 스치며 잘하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바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실어 나르고 마을을 정화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호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대호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아버지와 나란히 누워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아버지는 대호의 손을 꼭 잡으시며 대호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하늘을 보고 땅을 받는구나 라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호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별빛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었고 부자의 정겨운 대화는 깊어가는 밤의 정적을 타고 마을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고 마을 입구의 수호신인 당산나무도 부드러운 바람에 잎사귀를 흔들며 이 평화로운 광경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잠들기 전 아버지가 덮으실 이불을 꼼꼼하게 여며드리고 방 안의 촛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는데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의 평온한 숨소리는 대호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방을 나와 마루 끝에 잠시 걸터 앉아 산 너머로 지는 달을 보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기쁨을 정리하였고 내 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골 마을은 이제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로 가득 차오르며 기나긴 밤의 품속으로 안온하게 스며들고 있었던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조 씨의 부재가 가져온 평화는 생각보다 훨씬 컸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남은 양식을 서로 나누며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갔으며 이는 대호가 보여준 나눔의 실천이 마을 전체로 번진 결과였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다시 여인들의 웃음꽃이 피어났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니 예전에 조 씨가 권세를 부릴 때의 그 삭막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대호는 이제 마을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웃들과 상의하며 해결해 나가는 마을의 중추적인 일꾼으로 거듭났고 그의 성실함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어 마을을 더욱 견고하게 결속시켰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의 마을은 마치 비 온 뒤의 산처럼
더욱 맑고 깨끗한 기운을 내뿜었으며 대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 언제나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머물다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마당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와 아들의 지극한 효심을 자랑하시며 노년의 기쁨을 배우는 그런 아버지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효도가 별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바람골 마을의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이 대호의 효행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마을은 이제 효의 본고장으로 불리며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대호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산과 들의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끔 바람뿌리를 찾으러 산에 올랐던 그 위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힘은 결국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제 배우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얻은 가장 큰 마음의 보물이었지요. 마을에는 어느덧 가을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대호네 집 아궁이는 언제나 불이 활활 타오르며 훈훈한 기운을 내뿜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호네 집에서 나는 따뜻한 연기를 보며 자신들의 마음도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호는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넉넉히 준비하고 지붕에 초가를 새로 이으며 아버지와 함께 보낼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였고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 없이 마당을 거닐며 대고의 일손을 돕는 건강한 노인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대고의 정성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변화는 바람골 마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평온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대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와 손을 잡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며 평화로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이불이 되어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고 있으며 대호의 효심은 저 하늘의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을 구석구석을 따뜻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지요. 바람골의 바람은 이제 대호의 침, 마당을 한 바퀴 돌아 산으로 올라가며 마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생명의 기운만을 남겨두니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꿈속에서 자신이 다시 천둥 절벽에 올라 바람뿌리를 캐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거센 바람이 아닌 부드러운 꽃향기가 가득한 산을 오르는 꿈을 꾸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넓은 들판에서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는 행복한 광경이 펼쳐졌고 이는 현실의 평화가 꿈으로까지 이어 안식의 증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소중한 이들을 지키며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삶의 방식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바람골 마을에 어느덧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던 그 살을 애는 듯한 무서운 돌풍은 더 이상 불어오지 않았고 대신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안는 따스한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먹을 양식을 넉넉히 갈무리하며 묻는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한 해를 갈무리하는 아주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지요. 대호의 집 마당에는 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의자가 정겹게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대호가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두툼한 소미불이 겨울 햇볕을 받아 뽀송뽀송하게 말라가며 집안의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호의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마당 구석구석을 직접 걸어다니며 대호가 산에서 해온 땔감을 차곡차곡 쌓는 일을 도울 정도로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셨으며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대문 밖으로 나가 마을 아이들에게 산 너머 전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 깊은 수심 대신 인자하고 넉넉한 웃음이 가득 피어나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지요. 대호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천둥 절벽에서 겪었던 그 험난했던 고통들이 하나하나 보석 같은 추억으로 변해 가슴속에 깊이 남는 것을 느끼며 매일 아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어르신들은 조씨가 남기고 간 곡식과 재물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마을에 홀로 계신 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집들에 골고루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고 이 일의 실무를 대호가 맡아 처리하면서 마을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대호는 곡식 한 톨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하며 이웃들의 형편을 살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마을의 앞날을 이끌어갈 진정한 청년 지도자로 대호를 인정하게 되었지요. 마을 광장에서는 매일같이 나눔의 미덕이 실천되었고 욕심이 떠나간 자리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꽃처럼 피어나 바람골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버들 할머니는 대호네 집을 방문하여 대호에게 직접 짠 두툼한 털목도리를 건네주며 대호야, 네가 가져온 그 바람뿌리가 사실은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운 영약이었단다. 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산의 기운이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았으니 내년 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꽃들이 산등성이를 가득 뒤덮을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을 들려주어 대호의 마음을 설레게 하셨지요. 대호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고 자신이 지켜낸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할머니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짓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호네 집 마당에 모여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붉은 팥죽을 쓰며 애군을 쫓고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는 떠들썩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였는데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풍속화 같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사야심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고 사내들은 장작을 패며 힘찬 기운을 뽐냈으며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담장 너머 산자락까지 메아리쳐 울려 퍼졌지요. 대호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폈고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평온함과 행복을 보며 자신이 했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팥죽이 다 끓자 대호는 가장 먼저 첫 그릇을 떠서 아버지께 올렸고 아버지는 뜨거운 팥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드시며 이 맛이야말로 진짜 사람 사는 맛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손에 들고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조시로 인해 갈라졌던 마음의 벽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지요. 잔치는 밤이 깊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보름달이 마을 위로 둥실 떠올라 하얀 눈밭을 비추자 바람골은 세상 그 어디보다 고요하고 신비로운 은빛 세계로 변하여 사람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정적만이 남은 대원의 집 거실에는 아버지와 대호만이 마주 앉아 은은한 등잔불 아래에서 남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갈무리하는 오붓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대호에게 아들아, 네가 그 위험한 절벽을 오를 때 나는 꿈속에서도 네 발소리를 들었단다. 내 효심이 나를 이승으로 끌어당기는 밧줄이었어 라고 고백하시며 대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논시호를 붉히셨지요. 대호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두 부자는 말없는 눈빛으로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굳건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호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 뒷산 어귀에 있는 작은 샘터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곳은 예전에 조씨가 씨앗을 훔쳐 말라버렸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산 아래 논밭으로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샘물에 손등을 적시며 산의 정령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셨고 대호는 그 맑은 물줄기를 바라보며 자연은 정직하게 돌려준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숙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쉼터 주변에는 벌써 겨울을 이겨낸 작은 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는 마치 대호 부자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주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바람골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이 찾아오자 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심고 정성껏 바꾸며 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서 온 힘을 다해 봉사하였습니다. 천둥절벽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향긋한 꽃내음을 실어나르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대호가 심어놓은 소나무들은 비바람을 견디며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호를 도와 산을 가꾸는 일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았고 바람골은 이제 황폐했던 예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푸른 생명력이 넘쳐나는 울창한 숲의 마을로 거듭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호의 아버지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정자에 앉아 바둑을 두거나 농사일의 지혜를 나누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평온한 여생을 보내셨고 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필하며 마을의 거진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든든한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대호의 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대호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이 산에서 보았던 그 바람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의 도리와 효의 소중함을 전파하였지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멀리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임금님께서는 대호의 효행을 가상히 여겨 마을에 커다란 정려문을 세워주어 대호의 이름은 대대손손 빛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호도 어느덧 장성하여 예쁜 색시를 맞이하고 귀여운 자식들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의 극진한 효심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식들에게 몸소효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대호의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아버지가 절벽 위에서 바람뿌리를 캐던 무용담을 들으며 자랐고 그들의 가슴속에도 아버지와 같은 용기와 정직함이 싹터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훌륭한 제목들로 성장해 나갔지요. 바람골 마을은 이제 단순한 산골 마을이 아니라 대대로 효자가 배출되는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대호는 마당에 서서 저 멀리 달빛 아래 빛나는 천둥 절벽을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새겨 보았는데 이제 그곳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스승과도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대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은 언제나 길을 만든다. 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진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산을 향해 조용히 약속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대호의 약속을 들은 듯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대호의 머리 위로 축복의 잎사귀를 떨어뜨려 주어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어도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를 믿게 되었으며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나그네에게도 흔쾌히 방 한 칸을 내어주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로 변하여 마을의 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대우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비석 앞에 서서 그곳에 새겨진 효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겸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골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자장가 속에 녹아들었고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대호의 효심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단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대호의 아버지는 잠들기 전 항상 대호의 손을 잡고 고맙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하게 눈을 감으셨고 대호는 그런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방 안의 감도는 은은한 약초 향기는 이제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평화의 향기가 되어 부자의 밤을 지켜주었으며 낡은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두 사람의 우애를 축복하듯 은은하고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워나갔지요. 이렇게 바람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내일의 더 밝은 태양을 기다리며 아주 안온하고 평화롭게 영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친 대호와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보여준 효와 정직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유산으로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대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람뿌리는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약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깊어가는 이 밤 대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온기로 남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람골의 평화로운 기운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가 다시 걷게 된 그 기적은 단순한 약초의 효능이 아니라 대호의 간절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하늘의 문을 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이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호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행복을 찾고 있으며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동화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대호네 집에도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으니 우리도 대호가 누리는 그 평온한 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시간입니다. 바람골의 바람은 이제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타고 내려와 대호의 집 마당을 한 바퀴 휘돌아 나간 뒤 마을 사람들의 창가에 머물며 내일의 축복을 미리 배달해주는 기분 좋은 소식처럼 들려와 사람들의 꿈결을 더욱 감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호는 꿈속에서 다시 그 천둥 절벽을 보았지만 이제 그곳은 험난한 사투의 장소가 아니라 온갖 꽃들이 만발한 천상의 화원으로 변하여 아버지가 뛰어다니시는 행복한 광경을 보며 밝게 미소 짓는 꿈을 꾸고 있겠지요. 여러분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대호와 함께 평화로운 바람골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하고 깊은 잠을 청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누군가 바람골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면 마을 입구의 정려문 아래 잠시 쉬어가며 그 옛날 효자 대호가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용기를 한 번쯤 떠올려보며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호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시던 그 마지막 장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손길과 환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긴 밤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 또 이제 잎사귀를 멈추고 고요히 잠이 들었으며 온 누리에는 대호의 효심이 만든 평화의 향기만이 가득 차올라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고 있는 참으로 복된 밤입니다.